안녕하세요. 니리공부의 이한경입니다. 이번 주도 2022년 8월 7일 잠재적 위험 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2년 동안은 큰 수익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플레이를 하셔야 되고요. 개별 종목에서 이제 수익이 크게 나는 시점은 결국에는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산이 조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되거나 혹은 양적 긴축이라도 멈춰야만 주가가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변경이 약간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뺐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살짝 이제 뭐 잔여 영상. 왜냐면 가상화폐는 선물 트레이더들이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추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주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분의 1 정도만 가상화폐에 투자하자는 모드예요.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대응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추가된 거는 중국 부동산입니다. 지난주부터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제대로 못 성장하는 이유기도 하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결국엔 중국 셧다운입니다. 이거랑 상충되는 거죠. 셧다운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멈춰야 되는데 코로나 재확산 이것도 우리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2만 명이잖아요. 그 언저리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11만 명 넘어서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셧다운도 지속해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두 개가 한 테마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우려하는 건 실적 발표.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8월 15일.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했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했을 때 그 2분기가 제일 위험한 분기 맞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요 구간이 제일 위험한 건 맞는데 다시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지만 결국에는 각 분기의 가운데 지점. 네. 그러면 2월 15일. 맞죠? 5월 15일. 그다음에 8월 15일. 그다음에 11월 15일.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때 이후에 실적 발표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 발표하던 실적 기업들이 이후에 발표하면은 실적이 빵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빠지겠죠, 주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대형주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폭발물이 어디 있냐고 보냐면 중국, 일본, 그다음 유럽 이 세 개가 폭발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침체가 와서 시장을 한번 휩쓸려 주지 않을까. 한번 왔지만 이 중국 셧다운이 왔지만, 그러니까 침체라는 거는 결국에는 백일선 깨고 내려가 버리는 장기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닉 세일이 나와야 돼요. 아직 우리나라도 하락은 나왔지만 패닉 세일까지는 아닙니다. 반대 매매를 버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매를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개발하기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할 시점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적 발표 위험에 이번에도 나올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오기보다는 저는 1년 뒤가 더 위험하다. 그때는 침체가 오고 꾸역꾸역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꾸역꾸역 올라들어오니까 마지막 꾸역꾸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이게 이제 3.5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정말 위험해집니다. 지금 아직은 아니죠. 그다음 양적 긴축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다 돌려놓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유동성을 축소시킬 거고 투기 자본을 줄여버릴 겁니다. 투기 자본을 줄인다는 건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빠지고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다. 그럼 부동산에서 갭 투자하신 분들 진짜 힘들어하시겠죠. 주식에서 신용미수 막 끌어다 쓰신 분들은 위험하겠죠. 지금도 신용미수 끌으면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축 갈 수 있어요. 한 방에 훅. 그러니까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할 때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나 확실한 테마입니다 하는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계속 말씀드린 유럽은 지금 ING죠. 유럽은 ING인 거고, 리세션 우려는 뭐 이거는 1, 2년 정도 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리세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신용위험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 CDS만 지금 할긴 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변동된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잠재적으로 뭐 IMF 제2의 IMF 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IMF 우리가 IMF 겪을 때 최대의 대상국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베트남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박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재확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푸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유, 천연가스, 원유 가격은
증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경기 침체와 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지금은 이제 셧다운이죠. 그러니까 로스 그 가스관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가스관 셧다운이기 때문에 이거가 해소되면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정전협정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함부로 숏이다, 뭐 매수다, 매도다 그렇게 진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잘못하면 물리기 딱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ETF 투자도 지금 안 하고 관망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연말 기준으로 보고 대응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입니다. 8월 10일까지에 발표되는 실적들은 양호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악화가 될 거고 가능성이 있고 추정치는 지금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여기 에너지가 성장이에요. 에너지 빼면 다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EPS. 지금 중국 셧다운 또 합니다. 또 하면은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지수 자체는 여기는 이 구간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요 구간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 음봉인 거죠. 요거는 7월까지고요. 8월 달은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모양 다 만들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왜냐면 이거를 차트로 그리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예요. 쌍바닥이죠. 월봉 쌍바닥. 그러면 지금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종목 추천 많이 안 하고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져가면서 지금 익절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추가 매수를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요거 한번 음봉 나와 맞을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음봉 맞고 그 다음 달에 양봉 크게 나오면서 마치 그러니까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8월이죠. 그럼 9월이죠. 추석 랠리입니다. 이번에 예전에 2008년도 2012년 때 추석 랠리 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도 추석 랠리 비슷하게 됐고요. 그게 나올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요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시 요렇게 갔다가 내려오는 여기까지가 12월이지 않을까. 12월에 이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 1월일 때, 3월 때 이게 조금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다시 상승하는 시점이 겨울이라고 보거든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언저리. 그러면 이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은 다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서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곡물을 수출을 하고 있지만 겨울에는 알다시피 춘공기잖아요. 춘공기. 원래부터 이때가 사람들이 배를 굽는 시점이잖아요. 그것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침체인 상황이 계속 지속되거나 중국이 혹시라도 대만 침공 또 일어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는 요게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게 나오는 정도가 좀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좀 격화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데 중국 대만 리스크는 우리한테 어떻게 올 거냐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올 거예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올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도화선에 불은 질러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보시고 이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위험춘대요. 금리 인상입니다. 9월에 0.5pp를 보고 있어요. 지금 패드워치는 0.75pp가 급등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한번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요게 나와야 그나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3회 인상을 더 할 것 같고 여기서 연준에서 보는 금리를 갖고 왔어요. 1개월과 3개월 본다고 해서 장단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금리가 1개월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던 거는 역사적으로는 이걸로 봤어요. 10년채 금리보다 3년채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은 단기 수혈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 자금을 땡겨서 기업을 버티기는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터지는 시점이 여기 역전되는 시점하고 연결될 거니까 그게 1, 2년 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착륙은 시킬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적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건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인상은 3.25pp까지 상승이 되지 않을까. 4pp 가면은 끝장납니다. 거의 끝장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지금 2.5잖아요. 2.25에서 2.5인데 0.5pp 9월에 가면 3이죠. 그 다음에 0.25pp 정도로 상승해서 추가 상승을 안 할 것처럼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겨울에 이제 원자재 가격 또 급등 나오면 가겠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멈춰가지고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매파가 그렇게 강조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다음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아마 금리를 억제를 할 거고 그 이유가 진짜 위험해지는 시기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서 중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중장기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중장기 포지션을 줄인다는 건 현금 보유한다는 겁니다. 현금 보유하면서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들을 나중에 조금 떨어졌을 때 더 산다. 그 모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여기죠. 이번 달에 0.5pp 했고 다음 달에 금리 올리면서 이거랑 동일하게 하거나 0.5pp 올릴 수 있겠죠. 이 한국은 하는 총재가 10월에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0월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안 오게끔 막으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금리, 영국도 금리 많이 인상했고 유럽이 이제 이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거든요. 경기 침체인 나라도 있고. 그래서 큰 국가를 하나의 경제권을 묶는다는 게 이만큼 힘든 건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물을 이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금리 인상했죠. 전체적으로 다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나라만 금리 인상하고 못한 나라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핵만 안 쓰고 패전하면 되는데 아니면 승전이라고 뻥치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협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리셋 여기입니다. 연착륙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 나타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연착륙에서 큰 기술력 실현이나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국제공조는 코로나일 때 보였죠.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라별로 싸우잖아요. 미국하고 러시아 지금 하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 두 개가 또 하나의 교착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일어나야 돼요. 밑에 것도 안 일어나고 위에 것도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럼 공동의 적이 될 만한 게 있나요?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혁신입니다. 기술혁신은 뭐 어딜까요? 전기차? 전기차 맞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전기차가 이제 가야 맞나?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거 없어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지금. 그냥 차 끌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대세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지 완전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거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그전에 휴대폰 사실 때 100만 원짜리 샀나요? 아니잖아요.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100만 원짜리가 하나가 뚝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제 VR, AR 이쪽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로 실현 가능한 기계랑 이거를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같은 채널이 나온다면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성장이 되는 거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벽체가 하나의 TV가 돼야 된다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부가치를 만드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소수로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잘 보면은 스마트폰 언제 나오면 2007년도인가 2006년도에 제대로 나왔어요. 지금 시기, 지금 힘든 시기에 요거랑 연결 딱 됩니다. 네, 저는 이쪽이 더 강건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랑 있지만 전기차 플러스 알파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가 돼야 혁신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차가 메인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6G까지 넘어가야 돼요. 진짜 멀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중장기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이번에 하락을 한번 겪고 그 다음에 침체까지 겪을 때는 요 놈들을 이제 잡아갈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나라 진행했다고 하지만 경기 침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거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은 아닙니다. 물론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죠. 실질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은 10월 이후에 판단한 거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CT, 연준 이걸 맞이할 수 있다라고 했죠. 4일 전, 5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맞는 상태고 요거를 혁신을 하려면 이제 국가별로 경쟁, 서로 일어나는 국가별로 강대강 대응하는 게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 번 더 부러졌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지난주 보신 거거든요.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요거 부동산 관련 불안 요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위험 해소하기에는 불충분 이게 큽니다. 이게 큽니다. 그래서 자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내에서 너무 대규모로 부동산에서 경기를 부양했던 게 이제 차질을 겪는 거죠. 우리나라 IMF도 똑같았어요. IMF도 공장을 증설을 하고 막 해서 너무 성장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부채가 4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위험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 나라들이 다 힘들어지면 힘들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CDS는 줄었어요. 이게 긍정적이고, 여기 터키 CDS도 많이 줄었어요. 100이나 줄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이게 곡물 수출 효과인 것 같아요. 이걸 중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위험 요인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나머지 나라들 봤을 때 그렇게 팍 준 건 아니라는 거. 네. 남아공은 줄었지만 그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홍콩 높아졌어요. 그다음에 홍콩과 동일하게 차이나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중국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 CDS, 부동산. 근데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대만 리스크까지 부각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긍정적이죠. 여기 중미, 그리스 이쪽도 다 줄어들어서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시면은 이태리 같은 경우에 이태리도 뭐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당일날 기준으로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CDS는 많이 내려와 있는 거고 중국하고 대만 그쪽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계속 아마 훈련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그러는 거고 러시아처럼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급락이 나와서 그러니까 망하는 8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P 주가지수 하락인데 지금 3,600부터 여기 보면 4,300, 4,900인데 지금 지수는 어디 와 있냐면 S&P가 4,145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4,000대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맞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연말입니다. 연말. 지금은 요 구간이죠.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인데 이게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싸움 기로에 와 있는 거죠. 저는 요쪽이 맞을 것 같아요. 타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단지 요것도 맞을 거예요. 내려왔다가 간다는 거죠.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상황을 잘 대응하시면서 되고 ETF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로 S&P 지수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3자를 보게 된다면 천천히 분할 매수, 그냥 혹은 바닥을 다지는 거 확인이 되면 그때 추가 매수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12만 명 언저리까지 갔죠. 이게 12만 명이 되면은 이거 그냥 저는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버리겠습니다. 이 위험일 때 위드 코로나 주는 떨어질 겁니다. 근데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이제 더 못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면 이제 줍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만 가지셨으면 낮은 가격으로 만드실 수 있고 딱 1년에서 2년만 참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년 재생산 지수 1 이상이고 80 이게 4세 이상이 17%가 위중증입니다. 실제로는 70세 이상은 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독감처럼 2, 3년간 백신이랑 상비약이 필요한 상황이고 감기약 대란 가능성 작년에 올해 초에 있었죠. 그게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난 거예요. 중국 하이난 봉쇄 관광객 묶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콜로 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되기 전까지. 금요일 날 오후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게 콜 포지션이 진짜 컸습니다. 콜이라는 콜옵션 포지션이라고 해서 상방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청산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딱 만들어졌어요. 주말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개인은 330을 넘겨야 됩니다. 33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2,500은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면 손실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요 구간에서 이득이 나게 되겠어요. 그러면 올라가기 힘든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엔 다음 주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초에는 반짝해서 올렸다가 그러니까 급등 한번 줬다가 쫙 떨굴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인데요. 이제 제조업 부동산이 흔들리죠. 왜냐하면 셧다운을 계속 하니까.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450조 원이나 손실 직면돼 있고 이만큼이죠. 저기다 담보대출 있으니까. 결국엔 제2의 2008년도가 중국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양책 써도 소용없다. 7월에도 침체. 근데 뭐 속가내기 작업할 거고 은행도 뭐 국가 거니까 이게 잘 걸림돌 있는 거죠. 채권 대출 자금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는 전략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A는 살렸고 뭐요? 베어스턴스는 무너뜨렸잖아요. 이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대형은 살리는데 대형 아니고 죽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시위에서 투기 소동도 일어나고 부동산 24년 동안 했네요. 그럼 부러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원래 10년이거든요.
10년 연봉 모으면은 집 한 채 산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거를 이제 레버리 써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만큼의 버블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물론 이제 그거예요. 갭 투자 하시는 분. 중국도 똑같아요. 갭 투자 하신 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갭 투자는 이거는 신용 다 땡겨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위험한 거다라고 보시면서 계속 대응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2년 동안은 철저하게 싼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자산은 최소화를 해놓고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때만큼 계속 확보해놓고 혹시라도 나랑 거래하는 고객들이나 대상 사람들이 디포트를 낼 수 있다는 거를 그냥 1년 있다가 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염두에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흑자부도라는 말이 IMF 때 나왔잖아요. 2008년도 때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휴전인데 3개월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 안 될 거고 전쟁 장기는 1, 2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새로 나온 건데 곡물 가격 큰 폭 하락세.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근거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죠. 7월 달 거에 이제 발표 나면은 높게 나오면 이번 한 방에 쫙 떨굴 수 있겠죠. 이게 8월의 메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음봉이었고요. 6월에 여기 양봉 만들었어요. 7월에. 그다음 8월에 양봉을 만들거나 음봉을 만들거나 하거나 혹은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어요. 꼬리를 만들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전쟁 뭐 어렵다는 거고, 근데 원전 폭격돼요. 이제 그 핵무기는 쓸 수는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파괴시킬 수 있겠죠. 이걸로 방사능 피해까지 입힐 수 있겠죠. 예, 누출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든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다행히 완전 바닥에서 더 뚫고 내려가 버리면 시장이 또 뚫어져요. 왜냐면 반대매매 나와서 지금은 좀 들어올렸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 많이 현금을 확보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기도 올리고 내리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제 지난 목금에 보여준 거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살짝은 조정을 받거나 혹은 크게 뚫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나타날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고 요걸 지지받는 거 확인하거나 혹은 이런 모양에서 여기서 310 정도의 지지받는 것만 나와준다면 그러면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개별 진짜 순환매 장세구나라고 진짜 순환매 장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순환매는 진행되고 있지만 좀 더 재미있는 순환매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서 충분히 익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20, 30%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좋은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종목들은 쫙쫙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위험사항은 많이 해소된 상황이지만 지금은 기술적 조정과 이제 악재인 뉴스를 같이 합류하면서 시장이 한번 조정을 받을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